그러니까 딱 다치기 좋은 상황이에요, 이건. 아주 위태롭고도 두렵고 정말 살얼음 밟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자가 아주 역량이 좋아서 여러 남자를 쫙 그냥 좌지우지하고 멈추게 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계속하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 보신 것 같네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다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유약한 존재로서 그렇게 계속하는 건 그 상해를 입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본디가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3, 4요가 늘 위태로운 자리라고 했어요. 최고 권력층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언제나 다치기 쉬워요. 괴음으로 여러 양들을 붙들어 매고 있다는 데서는 요 음이 중심이지만 이 괴의 중심은 어딘가요? 역시 여기입니다. 오가 중심이죠. 중심에 가까이 있는 존재고 사실은 돕는 존재여야 됩니다. 요 자리는 여사장의 위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자리는 아니면서도 여러 남자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위치에 있는 여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여자가 부지런히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에 비슷합니다. 이건 오히려 사장이라면은 위치가 그렇습니다. 사장의 자리에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이 곧 괴 형세는 그 음이 여러 양들을 붙들어 매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음의 상황, 그 자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다치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이 괴의 뜻이 이 손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손괴의 뜻이 겸손하고 유순한 겁니다. 겸손하고 유순하고 그런 상황이 그 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괴의 기본적인 덕이 겸손과 유순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언제나 다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덕이 뭐냐면 겸손, 유순입니다. 자기가 약하면서 힘으로 부딪혀버리면은 다치죠. 여기에서 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양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유순입니다. 겸손과 유순함으로써 양들을 머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와 일단 오를 도와서 오와 가까이 있는 이 괴의 중심이 오인데 이것을 도와서 뜻이 맞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다치기 쉬운 상황이지만은 중심이 되는 오의 뜻을 맞게 하고 남편이 능력이 없더라도 남편을 받들고 돕고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점괘가 나오는 것이 바로 후사입니다. 괴 중심이면서도 괴를 볼 때는 괴 큰 의미를 볼 때 하고 그 괴 각각의 상황으로 볼 때의 해석하는 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다치기 쉬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고 윗사람과 뜻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풀이가 될 수 있죠. 이 괴에 대해서 이제 점례를 찾아봤더니 아주 희한한 점례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그 강의 초기에 제가 소강절 선생을 소개했어요. 상수역의 대표자로 강절, 소옹이라는 분, 이름은 옹이고 호가 강절 선생입니다. 아주 그 상수역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 분이 매화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물, 사물을 딱 보고서 괴를 만드는 점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괴를 만드는 법이. 점을 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50개의 서죽이라고 하는 거, 산가지라고 해서 서죽을 둘로 나누고 하나 꽂고 이렇게 하는 가장 그 정서법이 있고 뭐 중서법, 약서법, 척전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법이 소강절 그 선생이 쓴 그 정물에서 괴를 그냥 그대로 사물을 보고 만들어버리는 전법이 있습니다. 이 예가 나와서 한번 작괴법이라는 것이 천편일적이 아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괴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든 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예도 되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강절이 어떤 해 날로 따지면 무슨 묘일이었던가 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나가죠. 10간 12지 묘일 김효년 무슨 김효일 뭐 이렇게 나갈 때 묘일인데 묘시에 묘일이 아니라 묘시였습니다.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고 묘시에
갑자기 어떤 닭이, 이웃집 닭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슬프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냥 꼬꼬닥하고 울었던, 닭이 슬프게 울면 어떻게 울지 궁금합니다. 꼬꼬닥 하는 게 아니라, 꼬꼬닥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닭이 갑자기 아주 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마음에 탁 와닿는데 무슨 조짐으로 그럴 때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닭이 울은 방위가 건방이니까 서북쪽쯤 돼서 울었던 모양입니다. 건방에서 자기가 있는 쪽에서 방위가 8궤 방위를 얘기하거든요. 8궤를 방위에다 배치하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8궤 방위도죠. 이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남쪽이 밑으로 되어 있고 북쪽이죠. 위로 되어 있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고 건이 그러니까 북쪽하고 서쪽이 요 가운데 있죠. 건방입니다. 이게 건방. 서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가 남이고 감이 북입니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냐? 누워서 보면 이렇다는데요. 누워서 쳐다보면 이렇답니다. 그런데 건방에서 닭이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괴를 딱 만듭니다. 소광절 선생이. 닭이라는 것은 6가지 그 짐승 가운데 8궤 중에 닭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바로 요 손에 들어갑니다. 손이 닭입니다. 손이 닭이죠. 그리고 건방에서 울었으니까 건이다. 그래서 바로 이 풍천소축괴다. 닭이 건방에서 슬프게 울은 것으로 가지고 괴를 딱 만들었는데 풍천소축이라고 딱 괴를 잡았습니다. 소광절 선생이. 이렇게 잡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어떤 것이 갑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탁 느껴져 온다. 예를 들어서 우르릉 하고 차가 길 위로 달리는 걸 봤다. 그럼 우르릉 소리가 나고 움직였으니까 그건 뇌에 해당할 겁니다. 우레가 움직임, 소리에 해당하니까 건태해진 손과